오영표 변호사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은 저희 또 신행정권에서 지금 헤리티지 본부를 맡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게 회사의 가업 승계 또는 개인 자산가들의 자산 승계 전략을 수립하고, 오늘 주제인 신탁을 활용해서 저희가 설계부터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 집행까지 이 전체를 아울러서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편하게 들으시고, 이제 요거를 좀 쉽게 공부하시려면 여러분들의 뭐 가정에 대비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받을 것이냐를 중심으로 하시는 건 하나의 방법이고, 만약에 내가 한 100억 정도, 200억 정도 자산가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재산을 언제 어떻게 물려주는 게 효과적일지를 같이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좀 쉽게, 그러고 느낌이 팍 오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신탁이, 우리나라 신탁이, 일본이 이제 2006년도에 요 가족 신탁 능력을 도입해서 2012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사들이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타이틀로 판매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법 도입하고 실제 이제 활용되기까지 한 7, 8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우리는 이제 2012년도에 이게 이제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돼가지고, 우리는 조금 늦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25년 정도 되면, 뭐 전문가분들이 이 가족 신탁을 모르고는 아마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고령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자산이 한 턴이 이제 크게 한번 베이비부모 세대가 이제 재산을 물려줄 때가 됐고, 세금은 절대적으로 아시겠지만 실제 국민들한테 유리하게끔 가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자산가분들은. 그래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관심을 또 더 크게 가져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컴피텐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신탁을 활성화하겠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로 들어가면 이제 재산 보호 기능, 그 다음에 자산이 한번 내려가니까 분쟁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국내 금융사들이 신탁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측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이 가압승계 영역에서 꽤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계획대로 올 가을 정도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가압승계 문의가 엄청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미술품 조각 투자, 뭐 이런 식의 블록체인에 넣고 뭔가 승계를 하고, 뭐 비트코인 상속, 이런 얘기들이 이제 최근 화두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신탁이 여기에 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2억짜리 미술품을 뭐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로 쪼개서 판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건 공유 구조인데, 공유 구조는 플랫폼이 부도가 나버리면 실제 투자들 보호가 안 돼요. 그런데 신탁을 통해 가지고 수익 증권화를 시키게 되면 신탁의 본질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신탁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플랫폼이 부도가 나더라도 투자자들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 장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좀 연구가 되고 있고, 향후의 시장의 어떤 먹거리로 또 쳐다볼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이고, 또 하나는 뭐 가상화폐가 워낙 지금 시장이 크고 최근에 빠졌다 다시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의 가장 큰 단점은, 우리 아버지가 가상화폐 20조를 가지고 있다가 아무 얘기 없이 돌아가시게 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거는 블록체인 안에 그냥 생매장이 돼버리는 거죠.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최근에 저희 이제 신탁을 알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30대 중반인데 비트코인 투자해서 100억을 벌었는데, 이제 가족과 사이가 조금 멀어져서 이거를 신탁으로 좀 구현을 해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약간의 이제 최근에 트렌드들이 많이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신탁 시장이 꽤 활성화가 많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한 80대 이상 분들은 이제 편하게 그냥 내가 이걸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이 생각만 가지고 계신데, 지금 60대 중반부터 한 70대 중반까지 사이는 절대 재산을 자녀한테 주겠다는 생각을 그 윗세대보다는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즐기고 살아야지 왜 애들한테 물려주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많아지면 결국 이제 신탁 시장, 특히 이제 유언대용 신탁을 비롯한 가족 신탁 능력이 활성화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신탁을 조금 정확히 이해해보자.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주로 강의해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플로우노트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 신탁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탁 아는 변호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0.1% 정도? 이제 지금 올해 1월 달에 큰 의미가 있는 게 대한변협 안에 신탁 변호사회라는 제도를, 여기 단체를 만들었어요. 공식적인 단체이고, 이걸 만든 이유는 이제 전문가들이 신탁을 알아야지만 그 국민들한테 서비스가 되고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좀 큰 변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변호사 영역들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관심을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세무사 쪽은 이쪽에 별로 관심이 아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세무사회 강의를 2018년도인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한번 했었는데, 제일 제가 보기에는 이 신탁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 중에 세무사님들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세무에 대한 기능들이 결국은 승계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세무사님도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 제가 이제 그 가족신탁 이런 거 질문한 책을 썼었는데, 이걸 쓴 이유는 사실 이제 노하우를 전문가가 오픈한다는 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는데, 이걸 오픈해야지만 시장이 열릴 것 같아서 이제 회사 승인 하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속 신탁, 증여 신탁, 후견 신탁, 그다음에 가업 승계 신탁 일부를 중심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약서는 어떻게 꾸며지고 부동산 등기부는 어떻게 되고 주주명부는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좀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신탁 영역, 가족 신탁 영역에서는 가장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세무사님들하고 저희가 그동안 이제 저는 B2B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고객을 직접 컨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문가들, 세무사님들이 결국 세무사님들한테 의뢰하는, 자산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업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신탁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또 세무사님들은 그에 맞게끔 상하는 자문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컨셉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세무사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고객분들한테 결국은 신탁이라는 서비스를 서로 협업하여 제공해주고, 거기에 나오는 파일을 각자 나눠 가질 수 있다. 되게 좀 흥미로운 내용이죠. 실제 이렇게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있습니다. 꼭 강의를 하게 되면 꼭 이렇게 고객님 소개시켜줘서 같이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 못하는, 대표적으로 증여를 쪼개서 하면 세금을 많이 줄이잖아요. 총부담세액 관점에서.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이유가 주로 자식들이 배신 땡길까봐 해서 걱정들이 많잖아요. 이거 다 신탁으로 다 통제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해보자는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신탁은 이제 계약 해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시키죠. 요게 이제 세무적인 이벤트냐 아니냐 가지고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신탁 기간 중에 다양한 어떤 변화들이 있고, 종료하게 되면 이제 최종 지급을 하게 되고, 지금 오늘 주제인 유언대용 신탁이면 피상속인 위탁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을 자녀한테 물려주는 구조죠. 그럼 결국 이제 신탁 설정부터 시작해서 이 상속 집행까지 이 단계에서 세무 관련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정할 때는 증여 신탁을 설정하면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행을 해드리면 되죠. 그 다음에 상속과 증여를 섞었으면 결국은 이제 세금 분석이 필요하게 될 거고, 재산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산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세무기장 등 다양하게 결국 신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같이 공유를 하시게 돼, 공유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 같이 서비스 제공하게 해드리면 여러 가지 세무적인 측면에서 결국 여러분들의 사무실을 조금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이제 상속세 신고입니다. 제가 이제 실제 해보면 나머지는 크게 금액이 크진 않은데, 상속세 한 50억 정도에서 100억 정도 사이 상속세 신고 대행을 해드리면 꽤 많은 금액들을 또 세무사님들이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개시켜준 분들한테는 그대로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상속세 신고 대행을 다 맡기는 방식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신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 꽤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랑 같이 일하는 세무사님들이 이런 혜택을 지금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좀 막연할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사례를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건 사실 실제 사례들입니다. 결국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유언서
누구한테 주기 싫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여쭤보시면 결국 그동안은 사실 이제 유언공증만 하시라고 계속 천편일주로 얘기를 해왔을 거예요. 근데 유언공증이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뒤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유언서 작성해달라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이 재산이 한 2, 30억 정도만 넘어도, 이거 실제로 유언서보다는 신탁이 훨씬 확실하게 당신의 의지를 표현해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쪽으로 소개시켜 주시면 저희가 같이 상담을 해드려서 어떤 게 적합한지, 유언서가 적합한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 신탁이 적합을 해요. 그 신탁 해드리는 그런 구조죠.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100억인데 한 50억 이상만 돼도 사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꽤 높은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무사님들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정려가 유리합니다. 최대한 잘게 쪼개서 자녀분들한테 미리미리 정려를 하고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결국 세금을 많이 줄이거든요. 예, 줄이는데 정려를 망설이는 이유가 있죠. 저희 고객들 중에도 보면 뭐 최근에 들어온 거는 93세 노인분이신데 재산이 부동산만 1,400억이에요.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사실 자녀들한테 정려를 하기 싫은 거고, 하기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오면 사실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93세에 뭘 합니까? 세금 줄이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 그냥 재산 보호 잘 하시고 상속이 잘 넘어가도록만 해드리는 단순한 모델의 유언대용 신탁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이 옆에 젊은 여성분이 계시는 거죠. 약간 드라마틱한 얘기인데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고 지난주에 저한테 상담 의뢰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분의 따님이세요. 따님이 해외에 있다가 국내에 딱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사람들이 긴장을 풀어요. 부동 움직이지 않잖아요. 어디 도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실수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상속 집행하러 떡 왔더니 이미 뭐 집에서 돌봐주신 분 명의로 다 재산이 넘어가 있는 사례. 실제 사례가 많아요. 실제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들이 재판을 해도 입증을 못하지, 입증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부동산은 뭐 증여든 유언공증에 따른 집행이든 다 법무사님들이 최종적 집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 있는 사람은 그 집에 있는 가정부, 그냥 돌아가신 아버님, 그 다음에 법무사, 요 세 분인데 이 세 분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지. 법무사 내 잘못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사무처형이 있는 거 확인하고 내가 등기해드렸다. 공정변호사 마찬가지죠. 그 의사님이 없다고 하면 자기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다. 네. 가정부 자기 거니까. 그 이용이가 다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해외에 오래 나가 계시다가 갑자기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93세시니까 이제 상속 뭐 재산 뭐 있냐고 이렇게 이제 등기부 열람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집에 찾아오는 젊은 여성분이 계신 거죠. 93세의 할아버지 옆에 젊은 여성분, 냄새가 명확하게 나잖아요. 순수한 의도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 신탁을 씌워가지고 실제 재산 보호 기능들을 탑재를 해요. 신탁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등기가 신탁 회사로 넘어옵니다.